안녕하세요. 올해 일반 편입으로 의대, 치대, 그리고 약대 두 곳에 합격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진학한 전현준입니다. 저는 기명 편입 닥터 올패스를 구매하였고 인강으로만 수강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약대 일반 편입도 생기면서 저는 의대, 치대뿐만 아니라 약대까지 여러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편입 공부를 하면서 종종 작년도 합격생 인터뷰 영상을 보고 마음을 다잡곤 했었는데 이렇게 합격생으로서 또 촬영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의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성적에 맞춰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의대 편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능과 달리 여러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에 비해 1, 2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의치대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학점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GPA를 높여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과제와 시험 공부도 같이 했어야 했기 때문에 편입 공부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학원 현강보다는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명 편입에는 화학과 생물 과목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의 공부 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올패스를 수강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양질의 자료와 또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제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도 바로잡을 수 있었고 또 시험 보는 날까지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도 Q&A 게시판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닥터 올패스를 이용해 수강했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인강은 원하는 날 그리고 원하는 시각에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므로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며 학습했습니다. 먼저 이론 강좌의 경우 인강을 들은 당일에 복습을 꼭 했습니다. 저는 복습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이용해 단원별로 내용을 정리한 후에 포스트잇으로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하며 회독을 하였습니다. 문제풀이 강좌의 경우 기명 편입 선생님들의 자료를 먼저 풀어보고 모르는 것들, 낯선 내용들을 체크해 두어 강의를 들으면서 보완했습니다. 복잡한 화학 추론 문제의 경우 시간이 들더라도 스스로 꼭 풀이를 먼저 하고 강의를 들으며 효율적인 풀이법을 학습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학기를 병행하며 화학, 유기화학, 그리고 생물의 이론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이때 저는 개념 복습을 하기 위한 요약 노트로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학기를 병행하며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고 전적대학교 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1학기 종강 후 7, 8월에는 본격적으로 진도 나간 것을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화학의 경우 편입 기출을 풀기 전에 MDP 기출문항을 먼저 풀었습니다. MDP 기출문항들이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풀이법을 배우면서 공부하기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물의 경우엔 단원별로 마인드맵을 복습하면서 MDP 기출문항이 일부 포함된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10월에는 본격적으로 학교별 편입 기출문항을 풀었습니다. 생물의 경우 마인드맵 정리본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였고 기명 편입에서 생물을 담당하시는 최성윤 선생님의 학교별 기출풀이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이때 기출을 풀고 채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제작한 정리본에 특정 학교에서만 기출된 낯선 소재들을 포스트잇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화학과 유기화학의 경우에도 이 시기부터 학교별 기출문항을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기출이 MDP 문항에 비해 난이도가 낮지만 편입의 경우 지역적인 소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포스트잇이나 화학 정리 노트를 활용해서 암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1, 12월에는 화학, 생물, 유기화학 모두 파이널 모의고사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개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리한 마인드맵 노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념 복습도 병행하였습니다. 제가 합격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경우 모든 의대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 발생학 과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일반 생물학 내용으로는 지필고사를 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는 이동윤 선생님의 인간 발생학 특강을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인간 발생학 교재를 보면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동윤 선생님께서 발생학 총론을 요약 정리해 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외워야 할 내용도 알려주셔서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특강 덕분에 외워야 할 것과 이해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암기해서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화학, 오후에는 생물, 그리고 저녁에는 유동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의학대 지필고사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화학을 먼저 시험 봅니다. 또 생물보다 화학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머리가 맑을 때 화학부터 공부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생물을 공부했습니다. 생물은 화학보다 개념의 양이 많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강을 들으면서도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보통 1.3에서 1.5배속으로 인강을 들었는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면 천천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학습했습니다. 저는 닥터 올패스 수강생이었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거의 다 수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험이 다가올수록 모의고사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하기보다는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들 위주로 인강을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들었을 때의 장점은 모의고사 한 회분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양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거의 다 풀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알고 맞춘 문항도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개념을 찾은 적이 있고 또 부가적인 설명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강좌를 틀린 문항에 한해서 듣는 방법은 후반기에 시간이 촉박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정성적으로 특출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정량대, 정성대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의대와 치대 그리고 약대의 경우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 약 100시간가량의 봉사 시간을 채웠고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의대 편입은 토익 성적, GPA, 자소서, 각종 활동 관련 서류, 지필고사, 그리고 면접 등 신경 쓸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합격 당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토익 공부를 하고 대외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적극성에서의 차이가 점점 쌓이면서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고스펙이라서 의대 편입에 유리하다기보다 의과대학에 진심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이나 지필고사 공부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처럼 의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험 생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에게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입은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부터가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의학대 편입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수험생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기에 제대로 마음먹고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직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대 편입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의 스펙으로는 공부해도 어차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생물을 가르치시는 노용관 선생님의 OT를 들은 적이 있는데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잡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념은 남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등 흔히 얘기하는 착해서 생기는 고민들도 모두 포함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잡념을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는데 합격을 하면 결국 모두 해결되는 고민들입니다. 잡념이 드실 때마다 평소 하던 대로 공부를 꼭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학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기명 편입과 함께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명 편입 모의고사도 꼭 응시하셔서 장학금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편입은 기명, 기명 편입 화이팅!